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유영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이 회의 내용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몇 년쯤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과제 중에 우리가 유튜브 활용 기반 고령층 지원을 위한 소통 채널 확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시니어 분들 중에서 유튜브에 관심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가분들과 한번 직접적인 면담의 기회를 갖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 과제가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오늘 여러 어르신들을 모셨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제가 좀 더 현실에 유용한 그런 과제가 되도록 하도록 모셨으니까 오늘 이게 발표를 들으시고 또 아마 나중에는 약간 우리가 지금 어떤 예시적인 어떤 자료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탄 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이런 쪽으로 희망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 과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치고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희들이 오찬을 마련했으니까 같이 점심 식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유튜브에 정식 기사님 우리 고정현 수장님께서 오늘 오신 이 어르신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니어들 대상의 디지털 에이징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로 고령화사회 문제라는 그런 쪽에 일하고 있는 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최근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듣고서 실제로 개발을 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당사자의 의견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아시는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다들 이쪽에 당사자 시니어 유튜버로서 쟁쟁하신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원래 좀 많이 오시려 했는데 두 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게 오늘 네 분만 오시게 됐는데 맨 끝에 분은 실버넷 TV라고 실버들이 만든 미디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저분은 책에도 나오고 올해 영상 텔레비에 아주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정학규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분은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활동을 하시고 특히 시니어 쪽에 영상 제작 관련돼서 시니어들을 영상의 프로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전문 조련사 역할을 하시고 아주 이쪽에 많은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시그널 TV의 최수목 주관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실버넷 운동본부라고 있는데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실버넷 정보화에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오래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영상 부분 부장님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금순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어르신한테 봉사단은 아니고 올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시 50+ 재단에서 LG U+랑 같이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적어도 수도권 서울시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잘 하신 분들이 가장 몰리는 데가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인데 특히 올해 거기서 하는 과정은 경쟁률 한 70대 1 됐고 거기에서 음선해가지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최종 10팀 중에서 다시 마지막 평가위에서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체격도 좋으신데요. 헬스 쪽 관련된 쪽에 전문 콘텐츠를 제하고 계십니다.
강철 헬스 전략의 강철질 신 어르신입니다. 기회를 받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읽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좀 소개. 네. 저희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T 전문 강사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광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총괄 PM을 맡고 있고요. 저희 쪽에 본 접근성 시니어 가이드를 만드신 곳에 참여하신 분과 저희 쪽에 관련된 자문을 해주신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의 김광철 이사이십니다. 신규 관련된 심리적 교육하고 관련된 경험과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디오의 대표의 이종근 대표님이십니다. 국내 최초로 시니어 폰트를 개발하신 업체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HBI 기술연구소의 성영환 소장입니다. 모바일 접근성하고 심리적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더스의 류영희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시니어 접근성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접근성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약 청년 개발자 협동조합의 김강산 이사입니다. 그 IT 동아리 중심의 그 협동조합이고요. 이런 곳에 봉사를 하고자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네, 저쪽에도 한 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ICT 착한 상상 프로젝트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종욱 주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순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된 그 자문을 갖고자 하는 시니어 접근성 동영상 제작 가이드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고견을 듣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가이드 설명, 취지 내용, IT 봉사단 의견 수렴, 마무리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IT 전문 강사 협동조합, IT 관련된 전문 강사들이 모여있는 협동조합이고요. IT 개발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청년 개발자 협동조합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착한 상상을 했고 관련된 어떤 과제를 수행해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니어분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은 빠르게 증대되고 있지만 사실 노인을 배려한 영상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 인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분들의 주 구독자라는 영상들은 노인에 맞춰 보기 편하시도록 제작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제작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쉽게 자신의 구독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앱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본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급속도로 확대되는 노인의 디지털 취약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같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공공정책에서나 여러가지 키오스크 또 금융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취약계층은 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별하게 정보와 교육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어떤 유튜브 확산, 유튜브 붐을 통해서 노인 스스로 시니어분 스스로 각종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난관을 해치고 조금 더 디지털 취약계층이 아닌 활용계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 많은 유튜버분들 그리고 또 시니어 크리에이터 분들이 동영상을 노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니어분들께서 만드실 때는 고령자를 고려를 하시고 또 배려를 하고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 때는 심지어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마저도 거의 젊은이들이 보듯이 빠른 음성 녹음 속도, 작은 폰트, 확대하지 않아서 그 영상을 시니어분들이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웹이나 모바일 초창기 때 장애인 접근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장애인 접근성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유튜브 초창기에 이러한 동영상 제작 가이드가 만들어져서 배포되고 이거를 인지한다면 초기부터 시니어 구독자를 대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 때 젊은이든 학생이든 그 누군가를 만들 때 실제 노인들이 보기 편한 영상을 조금 더 배려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는 게 본 과제의 핵심 부분입니다. 관련된 접근성 전문가, 노인 전문가, 교육, 영상 전문가, 또 시니어, 또 일반 유튜버, 또 이런 사용성 검토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령자를 위한 동영상 제작 가이드를 만들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시니어 분들께서 실제 구독을 처음에 어떤 유튜브를 접하실 때 저희가 그 사용자 경험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굉장히 일부이시고 대부분 분들이 노인정이나 광장, 교회에서 옆에 분들한테 유튜브를 처음 배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유튜브 링크를 통해 가지고 누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구독 리스트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본인께서 더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검색에 대한 능력까지는 초기에는 없으시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약간 좀 치중되시는,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하시고 편향되지 않은 어떤 리스트를 즐겨찾기처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면 처음 유튜브를 접하신 분들이 그 안에서 본인의 취향대로 누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그분의 구독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액티브 시니어 TV라는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즐겨찾기가 탑재된 앱을 만들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 노력으로는 우선은 처음에는 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유튜버, 그다음에 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다양한 크리에이터들한테 배포를 해서 그걸 권장하도록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자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야 내년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확산을 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지금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많은 언론 분야에서 따릉이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따릉이, 또 굉장히 이용법이 어렵다 보니까 동영상 이용법을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상에서 그 유튜버들이 대부분 동영상들이 실제로 되게 빠르고 굉장히 어렵게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그 동영상을 보고 따릉이를 이용하려고 해도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언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 가이드를 적용한 동영상을 현재 따릉이를 사용하는 사용법 지금 유튜브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에 눌러보셔도 어르신들이 보기 편한 동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작은 화면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적용 가이드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관련된 동영상을 그 시설공단과 같이 제작을 하기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관계된 마케팅팀과 미팅을 했고 11월 11일 날 자전거 운영팀 김재현 팀장과 관계된 상황을 만나서 관련된 콘티를 짜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된 시니어를 위한 따릉이 사용법 영상이 이 제작 가이드에 맞춰져서 개발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사용자분들한테 또 구독 시니어분들한테 어떻게 나아졌는지 좀 그걸 보고 이해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궁극에는 현재 0.7%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니어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70대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고 계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실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첫 번째 부분은 따릉이를 가지고 사례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금융 사실 이 앞에 보면 이 솔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영상은 실제 젊은이들을 위한 솔 사용하는 금융 앱 사용 설명 영상입니다. 근데 신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에서 시니어를 위한 별도의 사용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찌 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건데 저희 가이드에 굉장히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폰트 그리고 실제적으로 큰 화면으로 확대하는 정도의 배려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성 녹음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라도 쉽게 이 가이드를 통해서 보면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특히 시니어 구독자의 경우에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 소비자이자 구독자인 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봐주시기 때문에 젊은 유튜버들이 아니면 기관들이 기업들이 동영상을 만들 때 시니어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자발적으로 충분히 이런 가이드를 이용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를 그냥 이렇게 PDF나 문서상으로만 배포하면 사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제 저희가 이걸 교육 영상으로 만들어서 필수적인 권장적인 부분 그리고 이것까지는 선택해서 아직까지는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선택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 부분들을 좀 취사 선택하실 수 있도록 또 방법도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금융이나 이런 키오스크 활용 방법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계신데 그러한 영상들이 시니어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고령자 구독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내지는 기업, 기관들 특히 기업이나 기관들은 어떤 동영상 홍보를 발주할 때 그 가이드를 같이 참조하도록 그 RFP에 공고사항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시니어 구독자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상 업체나 실제 홍보팀에서 영상 제작 담당자들이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고령자를 위한 동영상 제작 가이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 계신 시니어분들께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시니어시고 이미 액티브 시니어시고 또한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알고 계셔서 들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전문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웹디자이너나 동영상 디자이너 내지는 관련된 PD들이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일반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인 부분들 몇 가지만이라도 고려해서 영상을 만든다면 훨씬 더 기존에 있던 영상들보다는 더 나은 시니어분들이 보시기 편한 영상이 될 거라고 믿는 부분들이고요. 좀 전문적인 부분들과 체크리스트 부분들은 실제 전문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한번 설명을 드려서 여기 계신 전문가이신 그 시니어분들께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자 설명은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뒷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시니어 크리에이터한테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다,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출연물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요. 먼저 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접근성을 연구하는 기업 헤더스의 류영일 대표입니다. 오늘 그 고령자 유튜브 구독자 가이드를 이제 주관해서 좀 많이 참여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니아 NIA에서 그 주관했던 네이버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 일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웹 접근성이라는 거를 그 한국정보진흥원에서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웹 접근성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웹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자,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의 주요 대상이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빨리 도달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뭐 감각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지침들을 가지고 국내에서 의무화돼서 시행 중입니다. 근데 이 웹 접근성이라는 게뭐 혹시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원래 취지는 모든 대상이 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점 그 장애인 위주로 이 지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방향에 대해 상당히 좀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제가 네이버에서 그 접근성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제는 어르신, 시니어들을 위한 접근성을 가지고 나갈 때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은 왜 어르신 좌석이 좀 적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젊은 친구들 좌석이 더 적게 되면. 이거는 지금은 웃으시면서 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이 시장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지금 어르신이 올 시대를 빨리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뉴스상으로요. 근데 정책적으로는 좀 더딘 모습을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30대 여성의 지갑을 에서 돈을 꺼냈어야 되거든요. 많은 마케팅 업체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지출 세대였어요. 돈도 벌면서 여자들이 소비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시니어의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시대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보는 웹사이트도 그렇고요.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이제 어르신에 관한 걸 고려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훨씬 일찍 고령화가 진전이 됐는데 이게 지금 97년도, 2008년도입니다. 이게 2008년 이미 11년 전에 성인 기저귀 쇼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기저귀 쇼 하는 거 보신 적 없죠? 자, 이게 대중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앞으로 읽는다면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비슷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2050년이 되면은 65세 인구가 38.2%에 달하고요. 65세가 되면요, 사실 뭐 노안도 좀 오고요.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나 본데요. 네. 38.2%라고 하는 거 진짜 무시할 수 없는 퍼센트입니다. 2050년에.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줄어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문제가 그냥 어르신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돼야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일을 할 때는요 정보화 관련된 걸 끼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저희 지금 맥도날드 가잖아요. 무인 키오스크를 써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나이가 44세입니다. 저도 실패해가지고 뒤로 가요. 혹시 서브웨이라는 햄버거집 이용해 보셨나요? 그 메뉴명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30분간 뒤로 물러서서 메뉴를 네이버로 검색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 알 수 없는 단축어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자, 저희가 이 시대적인 요구나 의무 사항들을 정부나 특히 여기 계신 한국정보진흥원 또 이 지금 공모에 관한 이 사업들이 다소 난항을 겪더라도 이 부분을 잘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웹 접근성이라는 용어를 시니어 접근성, 노인 접근성으로 명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침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르신 접근성으로 간 거예요. 왜냐? 이게 장애인을 뭐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자,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르신 접근성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비율이 5%거든요. 미국은 19%예요. 미국은 장애인들이 많나?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장애인의
정의가요 달라요. 한국은 의사 판정을 통해서 이 판정된 사람들이 일본의 지침에 뭐가 있냐면요, 생활 접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지침에는요, 샴푸에는 돌기 하나, 린스에는 돌기 2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촉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장애, 일시적인 장애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에도 계속 내비게이션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성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장애인 기술이고요. 이 기술의 대다수가 사실은 어르신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는 지금 현 지침이 거의 좀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넣어라. 여기 어르신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비밀번호 다 기억하십니까? 각 사이트마다. 저는 하나로 하고 싶은데 자꾸 3자리 이상 뭐 특수기호를 넣어라. 뭐 원래 10자리였는데 또 요즘은 또 12자리를 넣어라. 아니 좀 미치겠어요, 그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걸 어디 저장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모장에다가 비밀번호를 사이트 쓰고 비밀번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메모장이 어딘지를 기억을 못하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자, 이 어르신들이 오류를 일으킬 때마다 그 오류를 빨리 찾아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저는 접근성 기술이라고 보고 시니어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지침이 없어요, 우리나라 접근성 가이드에는. 진짜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 고령자를 고민하는 것은 곧 비장애인도 고려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 제가 아까 맥도날드 가서 용어를 몰라가지고 주문을 못했거든요. 자, 에러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 육아된 힌트를 주는 거. 당신이 여기서 들어갔을 땐 13자리를 넣었어. 그리고 뭐 평소와 다른 어떤 비밀번호를 넣었어.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생체 인식이 발달한다면 입력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제일 고민이신 거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해 잘 안 보이세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1순위 지침은 7대1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침 3대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극이 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 뭐 UI, UX 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걸 딱 보시고 이걸 누르래요. 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예측 가능하지 못한 어떤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상징성. 이게 말이죠, 누르면 뒤로 돌아간답니다. 유턴이래요.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참신하게 보일지 몰라도 전혀 이거 어르신들이나 이거 뭐 보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라고 상상이 혹시 되십니까? 이래요? 이게 누르면 지도가 나와요, 계산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가이드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과연 유튜브 콘텐츠로 소통할 수 있을까? 일단 어떤 타겟팅 층은 소통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앞으로 대세가 될 어르신들에게는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번에 고령자를 위한 동영상 제작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과하다, 아니다, 좀 빠진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제작 가이드를 만들 때 저도 한 10분 정도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뭐 고민도 들어보고 해서 제작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인데 유튜브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고 이래서 대화를 해봤는데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영은 했지만 이제 오늘 오신 진짜 전문가분들, 시니어 분들께서 한번 이 가이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기본 원칙이 있어요. 방향성이죠.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제작할 때 이렇게 제작을 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제작된 컨텐츠가 정말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앞서 우리 이사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뭐 소울 신한은행 컨텐츠가 있다면 이 점검 목록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좀 너무 빠르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대체 수단, 어르신용 소울 뭐 제작 가이드, 콘텐츠 이런 걸 개발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기업이 어떤 타겟층을 노리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용은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건 가이드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원칙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웹 접근성이라는 지침의 어떤 큰 틀이 고령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좀 어르신에 관계된 거 위주로 제가 또 유튜브 콘텐츠에 관계된 거 위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용이성이라는 건 이 콘텐츠를 잘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하기 쉬우냐라는 거고요. 이해의 용이성은 인식된 그 콘텐츠를 다 봤을 때 원하는 목적, 교육 목적을 달성했다든지 정말 이해가 돼서 결국은 교육적으로 습득이 됐다든지 이 콘텐츠가 어르신에게 알려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정말 이해했는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검색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유튜브를 이제 이용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조금 이해됐지만 조금 더 보강된 내용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실 검색이 잘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유튜브에서 지금 내가 맥도날드에서 지금 주문을 못했어. 이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약간 좀 원하지 않는 상업성 콘텐츠가 쫙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검색 가능성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 검사 항목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자막의 제공입니다. 이 적절한 자막의 제공은 크게 두 가지의 검사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막의 크기가 좀 커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 제목으로 나가는 것들은 18포인트 이상. 그 다음에 일반 자막으로 평가되는 것들은 14포인트 이상으로 제공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 이 글씨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마냥 또 크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기준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자막이 크기만 크면 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자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자막은 충분히 가독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요, 쉥 하고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은 얼른 캐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다 못 읽은 상태에서 이 화면이 끝나버려요. 계속 되돌리기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가 화면에서 노출된 뒤에 없어질 때까지는 최소 5초 이상 머물러야 된다. 사실 이 5초도 저는 그 어르신들한테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좀 예시 사례가 있는데 이따가 한번 다 설명드린 뒤에 가능한 부분만 한번 테더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조음 속도 유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튜브라는 게 어떤 설명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말을 하는데 저희가 초당 6음절을 쓰는 게 정상 성인의 조음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6개 글자를 1초에 말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6음절입니다. 조음 속도 6음절. 안녕하세요.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초당 4음절, 요거는 논문을 좀 참조했는데요. 어르신에 관련된 그 UI UX에서 제가 발견한 내용이고요. 어르신한테 실제로 이걸 들려드렸을 때 4음절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1초, 2초, 3초 지날 때 4글자 정도의 속도로 읽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또 한정없이 느리게 읽게 되면은 또 젊은 사람들 타겟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부분이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권장이라고 되어 있고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의미는 좀 필수입니다. 선택은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좀 수위를 전체적으로 낮춰서 권장 선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해되지 않는 배경음 사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튜브를 이용할 때 음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음악의 소리가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음악의 소리가 크면 화자의 음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배경음만 분리해서 어떤 데시벨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지 좀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선택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결론은 화자의 음성이 배경음보다는 높아야 된다. 비율적으로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대상의 확대 활동. 좀 표현은 좀 더 쉽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설명할 때 쓰는
그 컨텐츠를 좀 확대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카톡을 이렇게 세로에 꽉 찬 화면으로 계속 설명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고요. 저렇게 완전히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크게 확대하는 거. 사실 이거는 비장애인도 이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좋은 사례, 나쁜 사례가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어떠한 설명을 할 때는 그 대상을 좀 뽑아서 크게 확대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한 거지만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규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선택을 했는데 좀그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는 그 부분만 뽑아서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어르신이 되면요, 이 색을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특히 이거 지금 그 빔 프로젝트로 많이 바꾼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안시가 되게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저게 많이 흐렸었거든요. 그러면 이 색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이 색이. 그래서 이 색상으로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색이 아니라 이렇게 패턴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잘 안 보여도 모양은 구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으로는 예약 완료고 네모로 친 건 부분 예약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콘텐츠. 유튜브에서 보면 뭔가 색으로만 딱 안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모양이나 패턴이나 크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콘텐츠 명도 대비. 이거는 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 3대1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7대1 이상 명암 비가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도 하얗고 글씨도 하얗면 안 보이겠죠. 그게 배경하고 글씨의 비율이 낮은 거예요. 이거를 높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 너무 잘 보이겠죠. 그거는 21대1입니다. 명암들이 21대1이 거의 최고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찍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의 글씨 여기 보시면 자, 이 글씨가 잘 보이세요? 이 글씨가 잘 보이세요? 당연히 이 글씨가 잘 보이죠. 그러면 이런 거를 찍어봤을 때 글씨 색을 한번 찍고 바탕을 찍었을 때 비율이 이 3대1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는. 그래서 기왕이면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텍스트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지침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예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고라든가 트위터 로고는 바꿀 수는 없거든요. 로고가 명암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얘를 고쳐라 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 예외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의 텍스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텍스트는 배경과 전경의 비율이 3대1 이상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확한 지시사항이에요. 이거 사실 젊은 사람들 빨리빨리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예를 들면 어르신한테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리 가서 글로 도세요. 이러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자, 그 문제를 내고서 맞출 때 그냥 시각적으로만 OX를 표시한다거나 또는 소리로만 딩동댕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감각 이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표시도 하면서 정답입니다라고 뭐 음성도 안내해 준다든지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이나 뭐 좀 눈이 침침하신 어르신들이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잘 들리시지도 않고 침침하신 분들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가려면 뭐 촉각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해당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 가지 단수의 그 감각이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정말 필수로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지침으로서 규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선택이 간 겁니다. 뭐냐면 현피라는 말 아세요 혹시? 네, 너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줄임말을 많이 써요. 세젤리엔 혹시 아세요? 세젤리엔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세젤리엔. 이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유튜브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문 용어나 줄임말을 쓰는 거고 전문적인 거를 배울 때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조류 독감이라고 쉬운 말을 쓰라는 거죠.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뭐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뭐 제때라든가 뭐 낙석이라는 게 있다면 돌이 떨어진다. 누설 새로 새어나가. 사실 이제 어르신들 한문에 또 강하시기 때문에 또 이게 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쉬운 용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언박싱 이렇게 뭐 제품 같은 거 홍보하는 영상에 보면
제품을 사서 박스를 뜯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말을 쓸 때 이제 어르신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U자 보여드린 그 내용이 되겠어요. 그냥 이런 걸로 어떤 설명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표시로 감전주의라든가 이렇게 하면 밑에 감전주의라고 써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메타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썼으면 그 밑에 텍스트로 무슨 내용인지 이 집 모양만 하지 말고 홈이라고 안내해주라는 거죠. 팁이라고 할 때 요거 그 가로로 보라고 하는 이미지를 썼으면 화면을 가로로 회전하면 월별 이용하면 보실 수 있다라고 아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밑에 대체수단을 항상 주도록 이 가이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수단이라는 거는 별도의 설명 자료를 밑에 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이건 도저히 이건 뭐 어르신만을 위한 콘텐츠는 아니고 젊은 사람이 주로 타겟층이야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만드신 뒤에 좀 이걸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글들을 밑에 내용에 써주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콘 등의 설명글 제공이라는 지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비밀번호 얘기 드린 것 비슷한데 내용을 잘 이해했는데 또 금방 좀 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좀 정보가 너무 양이 많거나 설명이 복잡하면 그때는 이해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거든요. 특히 단축키 이런 거. 단축키 같은 거를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 알려드리거든요. 정말 여러 번 알려드려요. 그리고 뭐 그 카톡에서 사진 묶어 보내기 이거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그 전체 보기가 하나씩 띡띡띡띡 하니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묶어 보기 표시를 하면은 묶어서 갑니다. 딱 일주일만 지났으면 다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자꾸 이러니까 카톡에서 기술이 나와버렸어요. 묶어 보기 보내기를 한번 체크를 하면 앞으로 계속 묶어 보내시기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니즈가 가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 몇 분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어르신이 왜 이렇게 웹사이트에 액티백스가 많냐라고 해서 올려진 액티백스 아저씨라는 동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야.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깔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자리 옮기니까 비밀번호 다시 설정하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나 복잡한 구조의 설명은 반복 설명이나 요약 설명을 제공해서 내용을 재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신나게 설명했어요. 그 뒤에 유튜브 밑에 설명글에 이렇게 다시 설명을 넣어놓습니다.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근데 뭐 열심히 이거 되게 역사 굉장히 잘 설명한 유명한 콘텐츠거든요. 별별 역사라고. 구독자가 뭐 5만이 넘는데 되게 좋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뒤에 그냥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 안에서는 밑에 게시판에 해당되는 이 텍스트 문구를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익숙하고 일관된 구조 제공. 이건 선택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젊은 사람들은 자꾸 신선한 걸 원하니까 설명을 여기서 계속 여기에는 제품명, 이쪽에서는 요약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뭐 제품명이랑 요약 설명 이쪽에서 하는 거죠. 확인 취소, 확인 취소, 확인 취소 버튼 누르다가 취소 확인 누르면 나도 모르게 취소를 누르게 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일관된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일수록 어르신들이 뭔가 설명할 때 설명 내용이 계속 왼쪽에 있었으면 계속 왼쪽에 설명해야지 갑자기 오른쪽으로 놓으면 이게 설명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콘텐츠인지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막대가 계속 흘러도 어떤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게 어르신에게는 유리하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검색 가능성입니다. 이건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콘텐츠 시간이 이게 한 4, 50분 12분짜리 콘텐츠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16가지인가의 그 내용을 공부를 시켜줍니다. 자, 근데 이해가 다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했던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구간별로 링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누르면 그 설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작업해주면 16가지 키보드 단축키를 빠르게 16번 다 다시 돌려보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검색어가 뜹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서 이 16가지 중에 파일 탐색기 열기를 검색을 하면 이 콘텐츠가 뜹니다. 이게 없으면 안 떠요. 그래서 이거는 검색 그 SEO라고 하는데 검색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내 컨텐츠가 잘 노출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관련 정보 제공인데요. 요거는 이게 글씨가 막 다 깨져서 좀 그런데 어쨌든 샵을 이제 주제를 이렇게 많이 정리하잖아요. 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해시태그에 관계된 콘텐츠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맥도날드 이용하기, 맥도날드 키오스크라고 샵을 처리하면 그 해시태그를 누르면 맥도날드 그 콘텐츠에 관계된 게 유튜브 콘텐츠에 쫙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해시태그 처리를 할 때 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현피, 세젤레.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게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거를 쓰더라도 그 옆에 샵 처리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다 보니까 이상한 거 많이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뭐 비속어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들이나 전문 용어 태그는 피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꼭 써야 된다고 전문 사람들 때문에 이걸 꼭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옆에 한 번 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지침을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얘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네, 여기 이제 그 셀프 자기가 뭐 여기 이제 크리에이터 분이 계시니까 그 검사를 육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도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도구라고 해봐야 진짜 초시계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초안으로서 만든 것은 육안 검사가 좀 대부분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도구가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게 깨져가지고 나오네요. 이게 제 노트북에 폰트가 없었는데 폰트 읽기 전용으로 다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네네.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한테 이 가이드를 던지면 원래 만드시던 시간보다 좀 더 걸리고 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그냥 수가 없어서. 네,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자막의 크기는 18포인트라고 했는데 18포인트라는 게 뭐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그 18포인트라는 거는 24픽셀이거든요. 픽셀이라는 단위로 볼 때. 그래서 뭐 윈도우로 볼 때는 뭐 24픽셀이고 맥OS로 볼 때는 그냥 18픽셀입니다. 그래서 뭐 그 운영체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구가 있어요. 그 캡처하는 도구가 있는데 캡처하는 도구 안에 이렇게 눈금자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 텍스트를 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지금 몇 픽셀인지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막이 충분히 큰지를 보려면 전체 화면 크기를 해놓고 거기서 자막 텍스트를 캡처를 한 다음에 정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 자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글씨가 작구나 라고 하면 유튜브 콘텐츠 자막 크기를 좀 키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자로 룰러라는 도구도 있거든요. 이 자로 측정을 하셔도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드시는 분, 제작하시는 분이 이 도구를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라는 거에 대해서 쟀을 때 29픽셀이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충분히 넘는 크기인 거죠. 네. 세로로 쟀을 때에도 29픽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크기에 대해서 뭐 굳이 여기서 구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로 조금 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로든 세로든 자막의 크기가 18포인트 이상, 제목인 경우 그렇게 하면 되고 본문의 경우 14포인트 이상을 해서 크게 제작할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나는 더 큰 크기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걸 한번 측정을 해보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그냥 재시는 것밖에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첫 글자가 나온 다음부터 초시계를 눌러서 나갈 때까지 재가지고 5초 이상 머물렀는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직접 육안으로 체크를 하고요.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10.8초가 걸렸습니다. 이 스톱워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이걸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화자가 읽을 때 속도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1초를 읽었을 때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초시계로 1초에 몇 음절 읽는지 뭐 여러 가지 띄엄띄엄 중간중간 보시면서 화자의 조음 속도의 평균 속도가 어느 정도 4음절 이하로 천천히 읽는지를 확인하시면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측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설명과 배경을 분리해서 데시벨을 측정하는 도구는 제가 한 이틀 가까이 찾아봤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육성으로 들어서 설명음이 더 큰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선택으로 제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뭐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작은 화면을 쓰는지 큰 화면을 쓰는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예시로 한번 진짜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색상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지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윈도우상의 색상 필터를 이렇게 켜기 하고 회색조로 하면 색깔이 그냥 회색으로 나옵니다. 회색으로 볼 때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상으로 적용한 거는 이런 컨셉인데 이제 어쨌든 색상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잘 콘텐츠의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경우는 LOD하고 BOE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색상을 꺼버리니까. 색을 껐을 때 구분이 안 되면 잘못된 콘텐츠라는 거죠. 네, 이거 아까 잘 안 보이셔서 제가 크게 확대놨거든요. 네, 이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회사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눈이 침침하면 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색을 꺼보시면은 이게 색에 무관한 콘텐츠인지 알기가 쉽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굳이 이 도구를 쓰지 않아도 색으로만 정보를 표시했다면 그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 대비 도구는 여기 이제 이 URL을 누르시면 CCA라는 도구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CCA라는 게 이제 그 색상 대비 분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스포이드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스포이드가 두 개 있는데 처음 스포이드를 눌러서 글씨색을 찍고요. 이렇게. 다음 스포이드를 눌러서 배경색을 찍으면 몇 대 몇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몇 대 몇. 그래서 그 몇 대 몇 나온 게 3대 이상이 되면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지금 얘는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썼기 때문에 15.4대면 되게 잘 보이는 거죠. 색깔이. 이 유튜버는 글씨색이 잘 보이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 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지시사항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동그란 버튼을 누르세요. 큰 버튼을 누르세요. 우측 상단 버튼을 누르세요. 붉은색 누르세요. 아까 색이 잘 안 보이시는 분한테는 붉은색 버튼을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우측 상단 버튼, 큰 버튼, 동그란 버튼 이런 말을 좀 빨리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잘 안 보이시는 분. 이게 동그란지 네모난지 잘 안 보이시고 큰지 작은지도 잘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고유 대명사나 고유 명사를 써서 좌측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고유 명사를 쓰는 거예요. 뭐 메일 세부 분류에서 궁금하신 서비스를 누르세요라든가 이렇게 지시사항을 정확히 해주는 겁니다. 명사를 써서. 그 다음에 전문 용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위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위험이 좀 어려운 말이다라고 하면 위에 염증을 의미한다라고 좀 예시 사전이나 해설을 해주시는 게 콘텐츠 내에 포함되시면 육안으로 이제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그럼 그게 어렵냐 아니냐는 구분을 사실 지금 저희가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우리나라 사전에 조금 쉬운 단어는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전 안에, 국어 사전 안에.
사실 그렇게 정의를 좀 해봐도 되고요. W3C 같은 국제 그 표준 기구에서는요, 용어 사전에 레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용어가 1레벨인지 3레벨인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조금 다음 과제로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공모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용어를 레벨을 나눠주는 거예요. 쉬운 용어다, 어려운 용어다. 이거를 사전상에 표시해서 어르신들에게는 제일 쉬운 용어만을 써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는 게 유튜브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국가에서 쓰는 문서라든가 판례문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뭐 우리나라 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뭐 이것도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아이콘으로만 뭔가 설명하지 말고 옆에 텍스트가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정보 재확인도 아까 이렇게 화면상에서 재확인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별도의 그 게시판 안에다가 입력 서식 안에다가 유튜브 안에 다시 한번 중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서머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요. 이 컨텐츠를 다 본 뒤에도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거 육안으로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일반된 화면인데요. 계속 아래에서 데스크탑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이 계속 여기서 되는데 1번 데스크탑, 2번 여기 막대, 막 글씨가 왔다 갔다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어르신들이 볼 때 좀 어렵다. 이 상단에서는 이미지를 설명하고 하단에서는 텍스트로 설명했으면 계속 그 구조를 유지해달라 이런 의미고 이렇게 육안으로 좀 판단해야 되고 뭐 특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얘도 선택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화면 안에서 그 시간 막대를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는 좀 개발하신 이거 유튜버가 좀 의식이 있으신 분이고요. 이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아까 게시판에다가 건너뛰기 링크를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육안된 관련 정보 제공은 아까 그 해시태그를 말하는 거죠. 해시태그나 어떤 추가적인 링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로 설명한 거를 나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이 설명이 너무 빠르고 텍스트도 하나도 안 보였어. 그러면 여기 가면 블로그로 글이 돼 있거든요. 글은 우리가 확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지된 사진이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 수단을 주시는 것도 고령자 유튜브 구독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유튜브 콘텐츠를 좀 이해하기 어렵다, 블로그에 와서 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제가 참고했던 지침은 이제 접근성의 뼈대가 되는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하고 장애인 사용성 지침이 있어요.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니어 UX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 안에서 유튜브에 관계된 거, 화면에 관계된 걸 좀 많이 뽑아냈고요. 네. 여기 기준 같은 걸 고려할 때 이 4번, 5번, 6번을 가지고 뭐 좋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좀 글로만 설명드리니까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걸로 돼 있잖아요. 자막이요. 요즘 트렌드가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말도 다 끊어요. 이건 지금 광고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 광고인데 자막 속도 지금 5초 버티는 게 없습니다.
여기 다 읽으시고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읽기 전에 넘어갔죠.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고령자 가이드를 다시 들이밀지 않으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광고를 본 건데도 이거 지금 속도가요? 바깥에 까만색을 칠한번 잡아도 잘 보이는데요? 혹시 글씨 잘 보이시나요? 이거 너무 빨리 내려가죠? 지금 이 정보는요, 저도 다 읽는 거예요. 여기 읽으면 가능한데, 아까 위에 선수 정보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빨리 하면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축구가 측정했을 때 어긋난 걸 보여드린 거 없습니다. Once again, track 16.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한 5초 이상 머무르지 않는 콘텐츠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은 이걸 다 읽지 못하고 그 화면의 그림으로만 정보를 습부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저렇게 빠른 스피드로 할 수밖에 없다면 대체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 기록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밑에 어떤 링크를 걸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영상 만드시는 분들 요즘 프리미어라는 도구를 많이 쓰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편집한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할 수 있는 인트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법 이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완성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수가 걸려있는 화면 자체를 그냥 도구 자체를 전차면으로 보이면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아까 그 프리미어라는 도구를 배우실 때 무료 체험하세요. 그 화면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요 밑에 이렇게 세부적인 창들은 Hey, 하나도 안 I created 보여요. this beautiful logo for my bike shop with Wix Logo Maker. Check it out. Go to wix.com. 프리미어 프로 강좌인데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렇게 반절만 만든 이유는 조금 이 사람은 쉽게 화면을 열리는 걸 그냥 만들기 위해서고 계속 이 자, 상태로 이렇게 끝까지 강의를 합니다. 만들기 그러니까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꾹 누르면서 이 부분을 Alt 누르면서 V3 트랙으로 드래그 차 하면은 하나가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확대하는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이분한테 누가 글을 써가지고 이게 그 뒤로 생긴 거예요. 검색을 해주시면 잘 안 보여요. 글을 쓴 뒤로. 이렇게 확대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줘야지 지금 정확하게 내가 무슨 거를 레이어를 입혔는지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명 콘텐츠 만들 때는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주라는 거, 설명 대상에 확대해주라는 거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드래그 트랙 해서 넣어주시면 이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강의하면 답답해서 못 보거든요. 만들어지게 되죠. 화면을 계속 확대하는 행위가 반드시 설명할 때는 있어야 된다. 이게 내가 하나를 콘텐츠. 또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좀 잔머리를 굴려서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 서원, 나이 드신 할아버지께 커피 아직 모르고 있는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6번) 받은 편지함 훨씬 더 빨리 정리하기. 받은 편지함에는 물건을 팔려는 여러 상점과 브랜드에서 보낸 이메일이 쇄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저 한숨을 쉬며 메시지를 열지 않고 그냥 지우기 마련인데요. 아니면 저 같은 분들은 그냥 받은
문자를 삭제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단어별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 컨트롤과 백스페이스만 누르면 되게 됩니다. 좋은 사례거든요.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잘 보이시죠? 백스페이스를 누르세요. 한 개 한 개 자, 이렇게 이제 웹을 언어 검색하는 동안 표시하면서 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을 교육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해주거든요. 제가 이게 10번 유튜브가 웹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기. 현재 보고 있는 멋진 화면도 사이트의 크게 PDF 확대해서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 컨트롤 플러스 P를 동시에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에 대해서 그런 한번 다음 제약을 PDF로 시켜주고요. 저장을 선택하세요. 최종적으로 맥을 사용하는 경우 커맨드 플러스 P는 PDF로 저장을 클릭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표시합니다. 자, 이런 이제 식으로 모든 귀여운 고양이님을 컴퓨터에 빠르게 저장하고 지금 설명한 거를 몇 꺼내보실 분 몇 수 초에서 있어요.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번 브라우저 제가 만약에 확대 마우스 사용. 없이 스크롤하기를 다시 보고 싶다. 웹 서핑을 할 때 읽기 어려운 아주 작은 글자로서의 텍스트를 보게 될 방을 클릭할 수 있는 다시 드롭다운 그 메뉴를 장면으로 표시합니다. 바로 넘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모든 사례 귀여운 중에 하나로 고양이님을 말씀드릴 수 컴퓨터에 빠르게 저장하고 웃을 일이 필요할 때 꺼내보실 수 있어요. 9번 브라우저 확대 사용하기. 웹 서핑을 할 때 읽기 어려운 아주 작은 사례가 되게 많은데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아니면 저만 노안이 영상으로 좀 많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일단 몇 아. 가지 사례만 좀 보여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잘 맞는 콘텐츠와 아닌 콘텐츠. 그러면 사실 그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가이드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표시를 해준다면 어르신들은 그 콘텐츠만 볼 수 있겠죠. 아까 만드신 그 앱에 추천 사례에 이런 가이드를 준수한 콘텐츠다 하면 어르신들이 보기 훨씬 좋을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가이드가 잘 활용되고 어르신들이 더 많은 평생 학습이 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드릴게 저희가 그 노트북 바꿨어야 되는데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 폰트가 제 폰트에 없어서 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역 발표 자료는 추역으로 나눠드렸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부터는 좀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듣고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은 사실은 뒷부분에 대한 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관이나 기업의 전문 영상 편집자나 PD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앞에 중요한 부분들, 어쨌든 어르신들 그 배려하고 생각을 한다면 되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생각을 미처 못하거나 아니면 잘 모릅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영상을 만들 때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독자가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접근성 가이드가 지침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노인분들한테 조금 더 보기 편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만 한다면 많은 유튜버들이 또 이게 꼭 시니어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기 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막 영상 찍기에 편집하기에 바쁘고 그거를 막 내보내기에 바쁘다라면 그렇게 쌓여있는 영상들은 어찌 보면 그다지 유용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많은 구독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는 어찌 보면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만든 게 어찌 법으로서 막 강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특히 유튜버는 구독자가 생명이고 그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같이 시간을 많이 머물러 주기를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영상에 또 일반 유튜버가 만든 영상에 많이 체류하고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소비자를 위해서 직접 유튜버가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게 유튜브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이겠지만 크리에이터라면 당연히 본인을 좋아하고 본인의 컨텐츠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배려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정도를 가이드를 제시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들 적용시켜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저희가 착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르신도 유튜브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좀 보완하고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쓰나요? 네, 쓸 수 있는 마이크 안 써도 되나요? 저도 충분히 다 들리니까 잘 우리가 그 영화 제목 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인데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있다로 정정을 해요. 예. 하여튼 발표하신 내용 보니까 뭐 조사도 많이 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데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웹 디자인 측면의 그 UX 관련된 내용도 섞여 있고 지금 오늘 장례하는 거는 저는 이제 동영상과 관련된 UX를 한번 논의해보자는 걸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웹 쪽의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UI나 UX 쪽은 이미 뭐 오랫동안 거치면서 많은 그 아이디어들도 나왔고 특히 뭐 아이콘 같은 거 말씀하신 거는 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단 플랫폼 기반이 웹은 데스크탑 중심이라고 본다면 지금 유튜브는 사실은 시니어들이 다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안으로 지금 몇 가지 제시하는 거 가운데 보면은 예를 들면 뭐 폰트 제목 폰트는 뭐 18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뭐 본문은 14포인트가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 데스크탑 기준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18포인트나 14포인트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웹 기반의 그 디자인을 할 때의 접근성 측면과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 접근성 부분은 서로 다른. 그래서 여기 지금 레퍼런스를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웹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 사용성 지침,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웹사이트 가이드라인, 주로 웹 디자인에 관한 그 가이드라인을 많이 레퍼런스로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동영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기로 이 착한 상상을 하셨다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감히 제시하지 못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니까. 그래서 기왕에 이걸 추진하시려고 한다면 웹 디자인 때 시니어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인지 능력, 예를 들어서 아까 화면 스크롤 될 때 글자는 몇 초간 머물러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폰트의 사이즈는 모듈라를 쓰느냐, 볼드를 쓰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제작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면 최소 샘플링이 노인 대상으로 제 생각에 1000명, 2000명 정도는 대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비적인 조사 단계, 가이드라인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예비 조사 단계부터 시작하셔서 특히 이제 한 과제를 한 3년 정도 주셔가지고 아니 정말 이거는 뭐 많이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한 번 만들면 그 다음에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전국 60대, 70대, 80대 인지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60대 중에서도 인터넷 많이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인의 표준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보는 인지 능력은 어느 정도가 표준이냐, 이 조사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그 표준 가이드라인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IT 당국이 뭐 달리 IT 당국이니까 표준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한국인의 표준 60대, 70대, 80대를 기준으로 한 인지 능력, 특히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인지 능력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면 조금 그런 과제도 좀 더 주셔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웹에 보면은 웹 하단에 보면은 웹 접근성이라는 별 표시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죠? 장애인이라든지 뭐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웹 디자인 배려를 했다. 그러니 너는 별표 하나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웹 디자인 접근성에 대한 그 별표씩 하나 주거든요. 우리 식당 미슐랭 별표 주듯이. 자,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가이드라인 만들고 나서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3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차년도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만드는 것으로 그쳐서는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만들었어. 이건 마치 뭐냐면 지금 시니어 동영상 교육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육으로 끝납니다. 그죠? 교육 이수 16시간 2장 빵 찍어줘요. 근데 16시간 교육받은 노인들 동영상 한번 독자적으로 제작해보세요.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과 실전 제작이라는 것이 연결이 안 됩니다. 교육의 한 사이클은 교육을 받고 나면 그걸 활용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이클이 교육의 사이클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접근성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었어요. 만드는 것으로 그치면 한 사이클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논의 내용 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확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겠죠.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업이든 어디든 우리는 이렇게 접근성 있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정보화진흥원이 됐든 여기 이제 단체가 됐든 새로운 인증기관이 됐든 간에 이건 웹 접근성, 동영상 접근성에 적합합니다. 그럼 별표를 붙여주는 거죠. 지금 인터넷에 붙여주는 것처럼. 그 신청을 받고 붙여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니어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은 불법적인 거나 네거티브적인 영상을 찾아내서 네이버 본부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니어들이 전국에서. 그것처럼 지금 아주 좋은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진흥원은 IT 봉사단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어요. 전국에. 그 봉사단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동영상은 아까 우리 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 실버드롭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시민들이 결정을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시장이 먼저 인증기관에게 신청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가서 시장을 접근성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지금 제작하는 가이드를 만드는 것은 2차년도라고 친다. 2번째 페이스라고 친다면 첫 번째 페이스에서는 먼저 우리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단계에 가서는 가이드라인 만든 이후에 이걸 사회적으로 확대시켜서 조금 더 실버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이 영상 웹세상을 만드는 걸 어떻게 그러면 확산시킬 것이냐. 그 2가지 문제를 좀 가이드라인 하기 전에 좀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자문회의에서 어차피 지금 내가 보니 동영상에 이런 게 좀 불편하다, 저런 게 불편하다 하는 건 사실 여기 오신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자기가 만들었을 때 누가 볼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폰트를 타이포체 쌍문동 붉은 글자 쓸 거냐, 아니면 얇은 명조체를 쓸 거냐, 이미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영상 자체를 한두 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여기서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문제점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큰 틀에서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우리 ICT 착한 상상 우리 팀장님도 바뀌셨고 했으니까 좀 이거 3개년 계획으로 좀 프로젝트 좀 팍팍 밀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뭔가 길이 남는 큰 일을 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 또 천금만간 얻은 것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착한 상상의 시작 부분이었고요. 대신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이게 프로젝트 자체가 착한 상상의 어떤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어찌 보면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내년에 이런 저희가 어찌보면 유튜버 아니면 시니어 폰트를 개발하셨던 분들 이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해서 일단 이런 초안 굉장히 그냥 어찌 보면 이건 가이드라인이라고 만든 제목 자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내후년에 니아나 아니면 과기정통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체계와 예산을 들여서 발전해 나가주신다면 저희의 착한 상상이 상상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 발표하고 사업계획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큰 그림과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그 인증에 대한 부분도 마크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자발적으로 이걸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뭐 동영상에다가 그런 배려를 했다라는 걸 붙여보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발전 방향에 맞춰서 좀 공신력 있는 어떤 마크나 이런 부분들이 뭐 니아나 관계기관에서 나온다라면 더욱더 확산이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이제 시설공단이나 오늘 참석한 뭐 문화관광유통협동조합 늦게 오셔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거기 이사장님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 그 시니어 대상의 영상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그 구독자를 꾀하고 있는 기업,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아까 신한서울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돈을 들여서 시니어용의 설명을 따로 만들고, 또 시설공단도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샘플을 만들지만 내년에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시설공단의 이용 동영상을 직접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인터뷰도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그냥 자발적인 민간에서 주도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고요.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니아나 관계기관에서 이거를 저희가 아직 너무 지식이 부족하니까 여기 있는 IT 봉사단의 전문가분들과 또 니아에 있는 접근성 전문가분들이 이거를 좀 더 완성해 주신다면 저희의 착한 상상이 좀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을 예. 우선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 만들어줘갖고 어르신을 위해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홍보해야 되겠거든요. 이런 거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겠는데 이게 딱 유튜브에 들어가서 편집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도베처럼 단독으로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 클릭하면은 직접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이 편집해갖고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들어가 한다면 또 유튜브 찾기도 힘든데 거기 들어가서 또 프로그램 만든다 어쩐다 하면은 또 잘못하면 잘못될까봐 또 겁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도베처럼 단독으로 이걸 해서 이렇게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폰트 같은 거는 지금 뭐 18포인트 뭐 14픽셀 말씀하는데 이게 사실 이쪽에 우리 프리미어 같은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폰트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관이 말씀한 것처럼 이걸 어디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에서 한다면 저는 지금 48을 쓰고 있거든요. 48을 써야 이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14, 18 해놓으면은 이거하고 다른 프로그램이 그거하고 폰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도베 같은 우리 프리미어 같은 데는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48이나 좀 크게 쓰면 55를 쓰는데 이건 14, 18 하면 원래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저 지금 프리미어에서 이걸 만드는데 이거 올려놓은 다음에 조회수는 가끔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만일 폰트가 하나 틀렸다, 오타가 있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또 다시 편집해서 올리니까 조회수는 다 없어지고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좀 여기서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조회수는 그대로 놔두고 제가 수정한 거 그대로 올려놨으면
이거 딱 글자 하나 틀리는데 이걸 다 지워버리고 또 다시 올리고 참 어떨 때는 아 냈더라 이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유튜버의 시니어 크리에이터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진짜 저희가 정말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고요. 또 컴퓨터에 대한 기준이 다 프로마다 다르다는 부분도 정말 좋은 조언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걸 논의하면서 저희 협동조합의 관계자, 전문가들 모여서 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었던 게 있는데 그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사실 바람은 뭐냐면 이게 좀 더 편하게 파워포인트에 템플릿이 제공되듯이 유튜버도 크리에이터를 위한 스튜디오가 별도로 제공되듯이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템플릿에 넣으시면 자동으로 폰트나 이런 가이드가 자동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유튜버 스스로가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제작 어떤 툴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아도비나 이러한 많이 쓰시는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쪽에서 이러한 부분에 시니어용의 어떤 템플릿들을 제공한다면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 다 만들고 나중에 한번 좀 뭐 되든 안 되든 유튜브에다가 이런 거 좀 반영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초로 당신의 유튜버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이런 템플릿을 제공해주면 노인분들이 훨씬 더 보기 편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해주거나 배려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이렇게 잘 몰랐던 부분들도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폰트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주신 거 참조해서 가능하면 좀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의 폰트 사이즈라도 프리미어에서는 얼마,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에서는 얼마 이런 폰트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어펜딕스 브로그에라도 참조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지 헤드헌터입니다. 리크루터이고요. 이제 시니어분들의 재취업 관련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시니어 영상 이 제작 가이드가 시니어분들이 이제 유튜브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듣고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니어분 도움이 좀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디오의 대표님, 이정훈 대표님이 사실은 시니어 분들의 폰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이 웹적 분석만 참조한 게 아니라 이 연구를 근간으로 해서 자문을 구해서 인터넷 때는 폰트를 한번 좀. 아, 네, 그럼 혹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주소를 하나. 저는 디올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저희 폰트에 소개되어 있죠.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 업체고 이러다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 다 아시겠지만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는 보편성이 갖는 오류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세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연령이라든지 또 콘텐츠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 있는 콘텐츠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폰트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폰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때 쌍문동 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폰트 같은 경우에 연구 개발하는데 1년 넘게 폰트 하나를 개발하고 연구 개발비만 한 1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고려나 그게 말 그대로 디자인 리서치 부분인데, 실제 사용자들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섀도잉 관찰하는 것부터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구체적인 형상이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실체적인 사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의 분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10개, 100개 컨텐츠를 주고 어떤 게 좋습니까 하면 그건 오류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샘플에 대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폰트 만들면서 국내에서 같은 사이즈에서 제일 잘 보이는 전체가 목표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우리 식품 라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들이 거의 안 보이지만 이 부분들을 법규상 집어넣다 보니까 왜곡이 돼서 거의 안 읽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5포인트까지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목표를 두고 개발을 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저희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실험군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사용 패턴을 추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만든 이후에 아까 얘기한 연구 방법론이 사실은 되게 과학적인 부분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자막이 나와서 스크롤이 되는 시간이 5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바일 서체나 이런 쪽에 시니어 대상도 있지만 저시력자도 있어서 실험을 할 때 방은재 교수님이랑 같이 동체 시력에 대한 측정도 다 해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사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받는 평가에 비슷한 부분들이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최종의 결과는 사용자가 실제적인 그러니까 사용에 의해서 편의를 갖는가 못 갖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맨 마지막 과정에 사용성 평가를 한 7차례 정도 거쳐서 그 또한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폰트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희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 저희 회사의 목표는 장애인과 고령자로 있는 사회적 디자인 개발이 저희 회사의 큰 미션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 어떤 지향점이 아무리 착하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더라도 실제 이 부분을 누군가가 만들고 기준을 제시하고 같이 활용의 범용성을 가지려면 그거에 대한 연구 방법론은 사실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부분들을 만들고 실제 활용해서 아까 스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너무 어려운 기준들이 실제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한테 실제 적용해서는 오히려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스튜디오가 됐던 어떤 형태의 템플릿이 됐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편화되면 그게 좀 더 다른 어떤 컨텐츠 부분들의 가이드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에 대한 거는 저도 처음부터 연구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 이제 자문의 형태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의미 있고 세계에서 시도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저도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 빠른 시간 동안에 어떤 결과를 냈다 보면 그 결과는 상당히 겉핥기식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도만 남고 사실 제대로 된 결과치까지 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이제 점점 초고령까지 넘어가고 그런 많은 부분의 시간들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저희가 만드는 부분이 시대 트렌드에 너무 맞춰져서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면 또한 상당한 좀 오류를 갖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서 지금 하셨던 것처럼 제 펀치 만든 거는 일반 펀치에 비해서 5배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고 지금 삼성카드나 이런 데 약관 같은 거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저희 거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원가는 못 뽑았지만 꾸준히 저희가 만드는 그런 연구 방법론 같은 것들이 도처에서 시도가 된다면 충분히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저희 회사가 디올 연구소인데 디자인 포홀입니다. 모든 유니버설은 보편성이지만 모든 사람까지를 지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정보의 활용성이 넓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소원 가져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전 유튜브 시작한 지가 너무 일천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너무 영광입니다. 그런데 전 뭘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시정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성격인데요. 저는 헬스 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시니어분들을 위한 운동을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핵심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중심에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구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헬스장에 가는데 헬스장에 가면은 이 시니어분들은 흔히 하는 말로 찬밥 신세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PT를 받지 않으면 일단 배제되는 것이고 한두 번 운동기구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한 번 딱 해주면 그걸로 아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운동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운동기구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일반적인 얘기는 하기 어려운 처지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모든 그 헬스장의 기부는 딱 한 부위 정도 운동을 위한 기부들인데 그 운동 기부를 어느 가령 가슴이다. 가슴도 윗가슴이냐 아랫가슴이냐 이런 중심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또 어떤 운동은 등 운동인데 뭐 팔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전 제 유튜브를 이제 그 운영하기 시작한 다음엔 등 운동할 때는 등 운동이라고 써있는 조끼를 입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것도 컬러별로 우리 몸을 등, 팔, 가슴, 복근, 등, 팔, 어깨, 다리 6부위로 나눠가지고 다 그 색깔을 달리하고 앞에다 붙여요. 가슴은 가슴, 등은 등, 팔은 팔 이렇게 앞에 써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아, 저 아저씨는 지금 운동하는 게 등 운동이구나. 내가 했던 운동은 진짜 이건 좀 등 운동 아닌 쪽으로 했었구나. 순간에 볼 수가 있죠.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은 아, 저 운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시각적으로 벌써 이제 빨리 와닿을 수 있죠. 전 이렇게 이제 그 제작 원칙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모자만 딱 봐도 아, 저 모자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다. 저 모자는 무슨 내용을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참 서울시 50% 재단에서 그리고 LGU 플러스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고맙게 이제 고급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했는데 그 프리미어를 이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충 학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진짜 그 강사분들이 젊은 강사분인데 말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야, 이거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전 그래서 어렵게 한 사람을 딱 찾았습니다. 50개라고 하는데 그 강사분이 아주 느긋하게 설명하시는데 그래도 그분 빠른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나마 그분 한 강의밖에 제가 못 찾았어요. 제 설명에 맞을 만한 말이 속도가. 그래서 제가 10분 이번 서울시 50% 재단 석 달 동안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시니어분 10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강사회 하는 이유는 하는 건 뭐냐? 강사분들이 천천히 설명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 아주 알짜배기 수준 높은 내용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런데 워낙 빨리 설명해가 되돌리고 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석 달 동안 제공된 이 강사분들은 물론 나이는 젊으시고 쟁쟁한 실력을 갖추셨지만 우리 앞에 와서 설명할 때는 천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10분은 이제 굉장히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제가 받은 교육, 석 달 동안 받은 교육이 정말 유튜브 편집하는데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 몇 가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시니어 분들에게라면 딱 컷 편집하고 자막 넣고 이제 배경 넣고 다른 추가 영상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 몇 개 딱 기본적으로 하는 데는 내가 이거를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시니어 분들 설명하려면 학원에 가서 돈은 돈대로 드리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뭐 큰 그림이다 작은 그림이다 하면서 설명하겠지만 막상 현장에서 밑바닥에 와서 내가 촬영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딱 필요한 10가지면 10가지는 족한데 내가 받은 교육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큰 그림 강사분이 설명인데도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찍고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딱 필요한 10가지 압축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천천히 설명해서 올리고픈 생각까지 있어요. 네,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100가지, 200가지, 뭐 50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10가지 정도만 딱 알면 된다. 이거는 제대로 아시라 내가 천천히 설명하겠다. 당신들 잘 들으시오. 이것만 알면 기본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다른 유튜브도 보고 방송 채널도 보고 예능 채널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걸 더 보강해야 되고는 하나하나씩 따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위해서 기본 채널 기본 내용 10개를 가지고 딱 기본 영상 만들 수 있는 거, 시니어를 위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나 더 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받아들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령 여기 촬영한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이제 그 폴더로 옮겨야 되는데, 딱 복사라고 누르는데 위에 보니까 이게 잘라내기가 있었던 그런 거 이게 그 화살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딱 하는 순간에 나는 그 복사를 누르는데 잘라내기로 이제 눌렀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 영상이 도망가 버리죠. 다행히 그게 이제 뭐 복구는 됐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도 가능한지, 그 복사 위에 잘라내기 말고 그 뭐 에러가 나도 그걸 눌러도 뭐 그냥 뭐 크게 심각하지 아니한 뭐 이런 메뉴를 좀 배치해 주십사는 부탁. 예. 그리고 그 이 자막을 보면요, 한글 자막을 보면 우리 한글이 지금 막 국어 시간 문법 따로 한글 쓰는 거 따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근저에는 이 자막 배치도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막 배치가 지금까지 몇십 년 이루어져 온 이 자막을 어떻게 기존 이거 익숙한 사람들이 양보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 경우는 이제 쌍시옷도 쓰지 않고요, 쌍기옷도 쓰지 않고. 근데 문제는 큰 말을 찍어야 하는데 마침표밖에 없는 거예요. 큰 말을 어떻게 첫 번째 화면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참 당돌한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정말 시니어를 위한 이런 준비들을 참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도 우선 제 영상부터 당장 채택도 내일 영상부터 나갑니다. 전 오늘 여기서 들은 내용을요. 예, 이게 그 개인 유튜브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전 오늘 여기서 배운 것이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영상은 내일부터 당장 적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말씀을 조금 듣고 이제 마무리하고 식당으로 다들 가시고 예약돼 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듣고 이렇게 마지막 순서니까 갖다 명료하게 빨리 나가요. 예,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실버들의 현상을 너무 잘 파악을 해갖고 평소에 제가 불편을 느꼈던 거를 그대로 그 설명 안에 넣어주셔서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IT 강국인데 이 세계에서 노인 세대에 이제 정말 더 앞질러가는 이러한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거를 느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프리미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전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또 보고 그냥 10수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까 좋은 사례 있었잖아요. 밑에 시간을 해놓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특히 노인들은 이제 빨리 못 알아듣고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있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유튜브를 보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젊은 층보다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바일 시대는 이제 노인들이 장악을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바일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강력한 이제 무기가 될 텐데, 이 스마트폰을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최수목 주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는 이제 제작 과정만 지금 기본 틀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아울러서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기 동영상을 더 잘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저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 그 연구진에서 얼마나 이제 접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마음 놓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양을 정책적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면 겁이 나가지고 그 데이터를 못 쓰는 거예요. 그 데이터 때문에. 그래 노인들이 얼마든지 그 영상을 만들어내고 또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보는데 겁이 나니까 안 보고 있다가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만 보는데 와이파이 되는 데서 보는 사람도 한정돼 있어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볼 줄 아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늘 끄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영상을 못 보니까 이것도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그 함께 연구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설명하는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요새 아주 재밌는 유튜브를 봤어요. 그 왜 가입을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계속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거 정말 안 돼요. 이거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런 가입할 때 이 폰트들이 작거든요. 그래갖고 탁 누른다는 게 노인들은 요게 잘못 누르면 옆 글자가 가서 쳐버리니까 계속 가입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글씨도 크고 간단 명료하게 하는 방법도 아울러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수석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면 시장을 장악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이제 더 유튜브를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일반 시니어 분들도 점점 더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고 여기 계신 스마트 액티브 시니어가 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시게 되면 당연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를 시니어분들한테 제공하고 그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영리 목적으로 SK나 KT가 움직일 것이라고 믿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문단 의견을 듣고 수정 보완하고 가이드 소개에 대한 교육 영상을 제작해서 조금 더 쉽게 이것들을 일반 시니어 유튜버나 일반 유튜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따릉이 사용법부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노인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어야만이 다른 것들도 배울 수 있고 좋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 어떤 사용법이나 어떤 앱 가입하는 영상을 만들 때 느리게 천천히 일반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 이런 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논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액티브 시니어 TV라는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만들고 계신 여기 계신 지금 헬스에 관련된 시니어분이 내일부터 당장 접근성 가이드 부분을 적용해서 영상을 올려주시면 그러한 영상들이 저희 나름대로 먼저 올려서 이 사이트에 올려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스스로 접근성 가이드를 더 적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유용한 사이트들을 많이들 이렇게 알려드려서 어렵게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게 헬스에 관계된 느리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즐겨찾기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그런데 찾는데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접근성 가이드를 잘 적용한 영상들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봐주신다면 그 유튜버들의 수입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서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꿈꿔봅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는 정말 이렇게 고견을 하신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저희의 어떤 진행한 내용을 마치 지금까지 봐와주신 것처럼 촌철살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30초만 말씀드리면 실버넷 TV는 이제 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한 영상을 노인들이 직접 편집해서 올리는 TV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한 3편 정도 저희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 3편에 대해서 노인 접근성 지금 말씀하신 폰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 우리 제작본부장님이 바로 내일부터 TV 3편에 대해서 다 적용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 실버넷 TV도 한번 주시를 해주시고 혹시 실험이 필요하시면 접근성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런 실험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 뉴스에다가 한번 적용해보는 걸로 따로 3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번 따로 찾아뵙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협조 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오늘 우리 그 사업을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우리 정식 사장님, 유영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뭐 다들 식사하실 수 있으시죠?